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지금 원래는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로 줄었잖아요. 예. 줄으면 이거 불용 처리한 거예요? 올해는? 올해도 하고 내년은 아예 노력을 안 하겠다고 어제 예산 보니까 그냥 아예 한 개로 예산 편성을 해갖고 왔더라고, 국장님. 아니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도 농업인의 날 하면 최소한 텃밭 부분은 그래도 있어야지. 그게 그 노력 부족으로 보여요. 직불금이 그 농정 예산에서 전체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300억 정도로. 그럼 이게 전액 국비예요, 그죠? 그럼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이게 경기도의 역할은 뭐죠? 이 직불금에서? 네. 그냥 통과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2,300억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통과기관이라고 합니까? 경기도가 부정수급이라든가 요건심사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농민분들도 도에서 지급되는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시죠? 에코팜랜드에서 문제가 좀 나오긴 나왔겠지만은 추가로 본 의원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민간 기업끼리의 분쟁 아닙니까 이게? 경기도가 나서서 개입을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요,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계약 해지 법적 근거는 우리가 이게 충분합니까? 법적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인정 못하겠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난해 소송의 371건 중에서 75건만 승소를 했어요. 경기도 행정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경기도가 축산업 활성화와 도민들의 행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사 지연이나 시공사 지분 분쟁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이렇게 노력하고 잘 해결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영업 손실분 보상 판결 관련해서 제가 7월 달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가 소송에서 43억 승소 판결을 받아서 연천군의 배상 책임만이 나왔지만 경기도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그에 따른 후수 조치, 연천군에만 지금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 행정명령이라는 게 연천군이 단독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아닌 거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구로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살처분 명령 플러스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재입시기 기간이 더 길어져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이 더 커진 거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후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 대안, 이전까지 추진 경과, 그거를 좀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기 바다가 농정이 와서 제대로 들었어요. 도의원 11년 차인 사람도 잘 모르는 경기 바다를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모든 도민에게 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은 똑같은 거니까 적어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알려줘야 하는데, 경기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다를 지키고 활용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경기 바다에 그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냥 행사 용의 대표적인 그냥 명칭,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 화만 그냥 해서 우리들의 리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의 문제가 우리 경기 바다와 연결을 지었을 때 바다를 활용한 무슨 레저 활동 이런 것이 되려면 그 바다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데서 누가 참여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경기미가 굉장히 많이 남아돌죠. 아까 여기 보니까는 대체 작목으로 다 해서 두류, 조사료, 가루쌀, 밀, 옥수수 등으로 대체 작물로 가루쌀이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모내기를 하거나 이럴 때에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이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축산국에서 대체 작물로다가 그 조사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사료로 하는 게 총채벼라고 있죠. 총채벼. 우리가 1헥타르당 벼 수익하고 총채벼 대체 사료를 했을 때 1헥타르당 벼를 생산했을 때 조수익이 1,200만 원, 총채벼를 했을 때 450만 원밖에 안 되고, 조수익이 조사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경기미가 비싸고, 그러니까는 논농사보다는 조사료 해갖고는 그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료들을 잘 재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독려를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 회계년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약 400억 수치료는 증액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관계가 무량하고요. 여기다가 10원도 이적껏 못 지원한 유기농업자재 약 300억만 플러스하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고 3.9 R로 되면 여러분 직무유기현 되는 건 아시죠? 4.0에 맞추세요. 4.9도 바라지도 않겠어요. 지금 우리 농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더 잘해 주셔야죠. 경기도 농민단체 가면 웃어요. 농자는 천하지 대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농자재 수십 가지 10원도 안 내는데 거기 가서 나 잘났어요. 그 좋은 행사에만 나타나서 머리 성냥을 합니까? 비웃습니다. 내가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후진 행정이니까 선진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너 윤태권 7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농정은 그거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전년도에도 그 여성농업인에 대한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설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좀 검토해서 추진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경기도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강원도 화천이나 당진, 제주도 이런 데서는 이미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수요조사까지도 파악해놓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기부터 이런 거를 건의드렸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인재 검토하고 수요조사까지 했는데도 예산을 반영 못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너무 뒤떨어지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하고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는데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가축 행복 농장 인증 및 지원 확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예산이 2023년 대비해서 저희가 도비가 한 약 40% 정도가 좀 축소가 좀 됐습니다. 인증에 대한 사업량이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증에 대한 농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40%가 대폭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상당히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축산 농가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신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가축행복 농장의 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시행한 사업인데 처음에 추진 의지와 현재 진행 상황이 좀 많이 후퇴한 느낌이 좀 들고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분으로 좀 떠넘기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많은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시아오 해양레저 관련해서 국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아오가 해양 레저 중심의 해수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전에야 이제 이런 시설들이 농업용수로 쓰는 시아오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떤 민원 소지나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송전솔로가 시아오 중간을 딱 가로지르고 있죠. 시아오 주변에 개발이 들어가면서 이후에는 경기도가 이걸 중장기적으로 수중하겠죠. 여기는 지중화가 아니고 수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아오에 있는 송전솔로 탑 같은 경우에는 철탑 부분만 제거를 하면 오히려 현재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공간들을 해양레저의 그 어떤 좀 포인트로 쓸 수 있다라는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기존에 있던 송전솔로가 시아오의 어떤 거점으로 또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에코파랜드가 준공되었을 때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피트모스를 도입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축적해서 축산 농가에 보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후계 농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산 환경 개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목표거든요. 이게 왔을 때 민원 처리로는 궤도가 상당히 처리가 가장 많지만은 과태료 징수나 고발까지 이어지는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센터에는 악취 저감리 위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 목장을 제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피트모스를 활용해 가지고 축산 환경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 농가에도 피트모스가 이제 좀 도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축산 정책과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이게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에게 구제역 같은 전염병은 아마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제가 신문 기사 보니까 구제역 청정지역 전남 비결은 백신 비용 전액 지원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제역 같은 거 한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질병인데 사실은 농민 같은 자부담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왜 어른들 사람들은 독감 백신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무료 접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가축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주지 않고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을 준다면은 어느 농민이 이걸 미리 예방 접종을 하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최소한 원래는 100% 다 도나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문제로 힘들다면 올해 53%였다면 내년엔 30%, 후년에는 15%, 다음엔 0% 이런 정도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차츰차츰 줄여 나가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강릉숲 그 생물 보전 지역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 이거는 위원회 살림가잖아요. 제가 위원회 그 회의를 보니까 2020년부터 한 7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 회의에 대한 결과를 공포를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2020년 5월 회의 말고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 강릉숲이 유네스코 생물 보전 지역이잖아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그 지역의 강릉숲을 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22년도에 용역돼서 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9,100만 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난 겁니다. 상임위에 보고했어요? 보고됐나요? 상임위에 보고됐다고. 위원회를 둔 건 어쨌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해당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 건데 사실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서면이라든가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위원회 존립 여부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에 대한 강릉숲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